어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 서울특별시 주요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허광태 의장님께서 오세훈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요청했으나 황당하게도 준비 부족으로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서울시 업무 보고였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의회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민선 5기 시정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업무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시장께서 본회의장에 오시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은 지난 4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져 왔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의 대의회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황제시장이 아닙니다. 구의회에서도 연세 70대신 구청장들도 업무 보고를 다들 직접 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저께 이 자리에서 다 보셨습니다. 뭔가 의회가 끝나고 나서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대의회 관계를 준비하는 기획과 차원에서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번 시의회 개회식에서는 인사말을 할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런 지침을 의회로부터 받은 모양인데, 그 말을 실무자 차원에서 그 업무 보고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인사 말씀에 그 업무 보고 이야기를 포함시키는 게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그 과정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저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제가 앞에서 큰 틀에서의 업무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했는데, 앞에 절차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제 나오셔서 잠깐이지만 시정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4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시정질이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시장님, 질의와 질문의 차이를 아십니까? 질의가 뭐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관행적으로 질의와 질문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써왔습니다. 자, 질의와 질문은 확연히 다릅니다. 대정부 질문, 시정 질문, 구정 질문이 맞는 표현입니다. 질의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묻고 따질 때 질의라고 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행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단체장이나 일정 범위의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질문이라고 합니다. 시정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도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께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천만 서울 시민들의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시정 질문이 맞다니까요. 저는 그동안에 두 용어를 좀 혼용을 해와서 선뜻. 아니, 국회의원까지 하셨잖아요. 대정부 질의입니까? 질문 아닙니까? 앞으로 되도록이면 질문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의원들에게 공부 좀 해서 와라 뭐 이렇게 훈계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 의원이고 시정 질문도 처음이라 훈계를 안 들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시장님 또한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의 시정 질문 시간이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잔디, 오고집, 오봉투, 강남특별시장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들어본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오잔디란 별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잔디에 의한 잔디를 위한 서울시 행정을 비꼬아서 부르는 별명입니다. 2008년 5월, 6월, 7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전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정말로 거셌습니다. 5월 2일 첫 촛불 집회가 시작된 이후 100일 넘게 수백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자발적 시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가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서울광장 잔디 보호라는 명분으로 수십 대의 전경버스를 동원해서 서울광장을 봉쇄하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서울광장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탄압받아온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는 천만 서울 시민의 서울광장을 마음껏 독점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의원의 자료 요청을 통해서 고스란히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3년 반 동안 허가된 행사의 65%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관제 행사였습니다. 2008년의 경우엔 149건의 허가된 행사 중 111건 74.5%가 서울시 등이 주관한 사용료 면제 행사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서울광장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천만 서울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시는 2004년 광장 조성 이래 가능한 많은 시민이 장소 사용에 충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장 기간 중에 서울광장의 전경버스 차벽 설치는 당시 시민안전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었으며 서울시는 의견을 달리하였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가 독점 사용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대해서는 첫째, 관제 행사는 계획적 의도적으로 시민을 동원해서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사는 제 임기 중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총 서울광장 사용 480건 중에 민간단체 사용이 270건으로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면제를 기준으로 해서 65%가 관제 행사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시장님,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신청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가 미리 행사를 잡아놓으면 신청 접수 자체가 안 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서울시가 각 부서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서울광장을 한 달 내내 잡아놓는데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관제광장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시정을 4년 동안 해오신 거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제8대 서울시 의회는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성호 의원 등 7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 의원 103명 중 78명이 찬성률 76%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네. 네.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이 정확히 오후 3시에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종현 대변인을 통해서 곧바로 제2요구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 시간이 정확히 3시 29분으로 인터넷에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광태 의장님께서는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장에게 지난 17일 날 이송하게 됩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 채 1시간도 안 돼서, 그것도 제2차 본회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시장에게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을 당연히 아직 이송하지도 않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2요구하겠다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합니다. 반시민적이고 반의회적인,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신 겁니다. 민선 5기, 소통과 통합, 미래를 서울시정의 키워드로 삼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제8대 서울시의회가 처음으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그것도 79명의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하고 76%의 의원님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조례안에 대해서 2009년 12월 무려 10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손을 비벼가며 서명받았던 주민발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 찰나의 고민도 없이 제2요구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너무나도 경솔하고 무책임한 오기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정식으로 이송된 후 법적으로 보장된 기한 20일 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제2요구 입장을 밝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의 내용은 이미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공개가 된 상태였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점을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언론사 마감 시간을 고려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시기에 맞추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충분히 그래서 언론사 마감 시간을 고려해서 제2요구하겠다라고 발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서울광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사실상 허가제가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인데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힘들어진다는 점은 이미 시의회 차원에서 좋습니다. 시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요구 하시겠다는 거죠. 언제 하실 겁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 20일 내에 제2요구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네, 20일 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이게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 질문한다는 거 아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정확한 답변을 안 가져주시면 안 되죠. 며칠 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직 날짜는 특정하기 쉽지 않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2요구는 하겠다. 결정하신 네,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 26조 4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2요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제2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제2의 부처 재적의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자, 우리가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을 이미 3분의 2 이상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보냈습니다. 다시 제2요구 해봤자 다시 재의결됩니다. 그럼 조례로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오기 행정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다가 중간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지 않으셔서 중단했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 필요 없고 제2요구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하시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명이 돼야 제2요구에 대한 논의가 아니, 지난 4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 자체를 관제광장으로 이용하셨잖아요. 자, 앞에서는 가식적으로 시장님은 소통과 통합 미래를 얘기하시면서 정작 뒤에서는 불통과 오기, 파국을 조장하고 있는 시장님의 이중적인 행보에 대해서 제8대 서울시 의회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자기 얘기만,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나와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에게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그래서 내가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여기 의사당에 모여 계신 의원님들과 서울시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방청객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천만 서울 시민들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서울광장은 모아내야 됩니다. 담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주인은 천만 서울 시민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천만 서울 시민들의 머슴에 불과합니다. 머슴은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는 머슴은 당연히 쫓겨나겠지요. 서울광장 전면 개방은 천만 서울 시민인, 서울의 주인인 천만 서울 시민이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향후 서울광장의 민주적 운영을 그리고 전향적인 시장님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